네, 안녕하세요. 1주차 2강 내용을 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여러분들은 아직 교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겠지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PPT로 갖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니, 책을 원래 봐야 하지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건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최대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내가 갖고 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장 연립방정식과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이러한 내용은 좀 방정식 푸는 거는 그냥 중학교 때부터도 다 풀 수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싫어합니다. 아는 학생들. 대신 왜 이 내용을 넣느냐 하면은 실업계 나온 학생들이 많이 못 풀어요, 방정식도. 그래서 이 내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푸는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켜놓고 다른 일을 봐도 사실은 이 문제 푸는 거에는 아무 영향이, 아무 자기한테, 본인한테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회로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을 수업을 듣고서 회로 방정식을 만들어야지 풀리는 건데, 이런 회로 방정식에서 이제 절점 전이법으로 푸는 회로라고 이렇게 예를 해놨어요. 원래는 회로를 다 알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푸는 방법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노드라고 이 점을 노드, 그래서 절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마디라고도 얘기를 하는 책도 있어요. 이리로 들어오는 전류는 요리로 들어오는 이게 하나의 라인이야. 이거는 또 문과만 나와도 또 잘 모르죠. 왜 이렇게 흐르냐. 그런 것도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로 이론 때 배우는 거로 하고요. 이리로 흐르는 전류와 이리로 흐르는 이 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로 나가는 전류와 같다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전류가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한 거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온다 하자. 그리고 이쪽으로 나간다라고 하자. 아니면 이쪽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할 수는 없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됩니다. 대신 방정식을 제대로 세워야죠. 그렇게 갈 경우에 어떻게 가든 가든에 방정식을 제대로 세우면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회로의 이론인 거고, 그런 법을 배우는 게 회로 이론 시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회로에 의해서 방정식이 이러한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예제는. 그래서 요거 풀자는 얘기예요. 이때 이렇게 풀었을 때 V라고 하는 전압을 V로 표현합니다. 전류는 I로 표현하고 전압은 V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V를 구하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V는 여기 걸리는 전압을 V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요 V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으면 1분의 7-V 플러스 2분의 8-V는 3분의 V-0이라고 할 경우 이 V를 구하자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구나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죠. 그냥 암산으로 양변에 이거 2와 3이 있으니까 양변에 6 곱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그냥 이거 7-V니까 1분의 7-V는 그냥 7-V고 플러스 2분의 8은 4니까 4 써주고 빼기 2분의 V니까 2분의 V는 그 3분의 V 3분의 0은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V가 있고 여기도 V 있고 여기도 V 있으니까 V 쪽을 다 오른쪽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이항시키면 여기 V 이항시키면 V 나와가지고 여기는 2분의 V니까 얘 3이 있으니까 6으로 바로 통분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이 문제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냥 이거 사실 안 봐도 돼요. 그 학생들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실업기 나오는 학생들은 이 방정식 푸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다음에 이항식이었으니까 남는 것은 좌변에는 7과 4가 있네요. 7 플러스 4는 그래서 11 이렇게 되죠. 요거 해주면은 6으로 통분하면은 6분의 여기는 6V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는 3V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2V가 되지요. 여기는 11이 되죠. 이쪽으로 곱해주면은 66은 6V, 3V, 2V 더해주면 몇이 됩니까? 11V가 되겠죠. 11V. 그러므로 이거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고요. V는 11분의 66. 원래 전체를 다 이해를 시키려고 강의를 하는 것이죠. 상위 3%, 5%만 데리고 가려고 그 사람들만 이해시키고 진도를 나가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 방정식 쉬운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이거 내고서 이거 V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풀면 되는 거예요. 이 회로 방정식 세우라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므로 방정식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V 여기 걸린 전압은 V는 6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V를 구하라 라는 것이 문제가 V를 구하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V 구하라. 그림 1-1 회로에서 절점 방정식을 세우면 식 8과 같다. 이 8과 같다. V를 구하라 해가지고 이 V 구하면은 V는 6V. 전압의 단위는 볼트로 얘기를 하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천천히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다 이해를 할 수가 단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이 과정 이렇게 해놨습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풀든 여러분들이 연습을 실업계 나온 학생들 또는 수포자들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과거에 내가 칠판에 판세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방정식 세우는 것까지도 수업을 그때는 했었는데 그때는 1학년 1학기가 아니라 1학년 2학기여서 회로 이론을 조금 배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번 더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 했는데 지금 1학년 1학기고 회로 이론을 여기까지 진도를 못 나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공업수학에서는 방정식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일단은 그 수업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방정식만 일단 만들어 놓고서 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그리고 I의 1이라는 여기로 흐르는 전류는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은 들어본 학생도 있을 거고요. 문과 나온 학생들은 또 안 배웠을 겁니다. 또는 인터넷고 이런 데서도 안 배웠을 수도 있죠. 그래서 V는 IR, 오음의 법칙이죠. 그러므로 I는 R분의 V.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 저항에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걸 저항이라고 해요. 여기 내가 조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저항이에요. 이건 저항. 회로 이론 때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전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직류 전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V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7V의 전이차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8V의 직류 전이차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고요. 표현은 이건 전원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저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어쨌든 방정식 세워지면은 그 방정식 갖고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왔던 그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었던 거고요. 여기에 1분의 7-V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었는데 그렇게 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 부수적으로 그러한 6V가 나와지면은 여기가 6V라면은 IS3는 전류 IS3는 R분의 V니까 3분의 6 해가지고 2 나와지고
전류 I의 원은 여기가 7V고 여기가 6V 나왔으니까 여기 걸린 전압은 1V. 그러므로 I의 원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1A 이렇게 해서 1A 딱 나와지는 거고요. 여기 8V 여기 6V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쟀을 경우 여기가 2V가 되는 겁니다. 전류 방향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고 여기는 2Ω이고 여기 2V니까 I는 R분의 V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2 해가지고 1A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은 회로 이론 때 하는 거고요. 지금 방정식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 줄 있는가 그거 한번 확인한 겁니다. 실업계 나온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미안합니다. 아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러한 내용까지 하게 돼서 좀 더 있어요. 예제 1-2입니다. 그림 1-2 회로에서 회로 방정식을 세우면 다음과 같다. 9식과 10식 해서 요렇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j1 원과 j2를 구하라 라는 것이죠. j1, j2, j1, j2 미지수가 두 개 있고 방정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회로는 이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풀든 간에 J의 2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은 요 앞에 있는 개수를 갖다가 서로 일치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고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은 양변에 곱하기 3 해주면 12J의 1 플러스 3, 3은 9J의 2는 3, 7에 21 이렇게 해서 풀 수가 있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3, 4, 12 J의 1 플러스 4, 5, 20 하니까 20 J의 2는 4, 8에 32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주죠. 왜냐면 위에서 밑에 있는 식 빼도 되는데 여기 그러면 좌변이 마이너스 나오니까 나는 그게 싫어.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주겠어요. 그러면 11J의 2는 32 빼기 21 하니까 11에서 J의 2는 몇이 됩니까?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J2가 1이니까 여기에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여기 식이 간단하니까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와가지고 풀면 4J의 1은 4J의 1 더하기 3J의 2라고 하네요. 2가 1이니까 J의 2가 1이니까 3은 7 그래서 4J의 1은 3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빼주면 4 나오니까 그러므로 J의 1은 딱딱 나눠주니까 1 그래서 이때 J의 1과 J2는 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면 J의 1, J2로 표현했나요?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좀 전에 봤었던 여기에서의 I의 1과 I의 2 이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J의 1, J2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보면은 I의 1이라고 하는 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I의 2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I의 1, I의 2가 아까 1A, 1A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푼 게 아이고 없어졌네. J의 1도 1A 나왔고 J의 2도 2A가 나온 거예요. 즉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각각 I의 1과 I의 2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리로 흐르는 전류는 J의 1이 이쪽으로도 흐르는 거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도 흐르는 거 되어 있으니까 J의 1 더하기 J의 2 해가지고 3A가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I의 3로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I의 3는 2라고 한 게 그런 거 나와진 것이고요. 이러한 회로에 대한 거는 회로 이론 때 배우는 거로 하고요. 지금 이러한 연립방정식 풀 수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아주 쉬운 내용들인 것이고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싫어하지 마시고요. 인문계 나온 학생 이런 방정식까지 어떻게 대학에서 배우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처음 부분 다 쉽습니다. 좀 이따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뭐 행렬 모르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다 쉬워요. 그래서 좀 지루하다 하면은 그냥 패스하고 이렇게 예제 문제 혼자 풀 수 있는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트레이닝을 한번 하십시오. 각자가 알아서 트레이닝해서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이렇게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건 또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판서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예제 1-3입니다. 아까 동일한 회로예요. 동일한 회로로 해서 전류 또는 전압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여기서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 방정식과 전압 방정식 세우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세워준 거고요. 이때 IA1, IA2, IA3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A1 더하기 IA2는 IA3예요. 이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로 들어오는 전류는 여기에서 나가는 전류의 총합과 같다. 이리로 들어오는 전류의 총합은 여기서 나가는 전류들의 총합과 같다라는 게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I1, IA1 플러스 3IS3, 3IS3는 이거는 이제 키로프의 전압 방정식 사용 거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의 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7V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1 저항은 1ohm이고 그리고 전류는 IA1이라고 했으니까 V는 RI든 IR이든 저항이 1ohm이니까 1 써주고 I는 지금 IA1으로 표현했으니까 1 IA1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거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의 총합과 같다라는 것이, 총합이 아니라 그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걸린 전압은 여기 걸린 전압과 여기 걸린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걸린 전압은 V는 IR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걸린 전압은 IS3로 표현해 놨으니까 IS3라고 쓰고 IR 저항은 3ohm이라고 했으니까 3, 그래서 3i3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는 7.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플러스 마이너스, 즉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양당 간에 전압은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라는 게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나중에 회로 이론 때 배울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러면 8은 2i의 2ohm 곱하기 i의 2 더하기 3i의 3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방정식 세 개가 나왔으니까 미지수가 i의 1, i의 2, i의 3로 해가지고 세 개예요. 방정식 세 개니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푼 거 뭐 그냥 이거 IS3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1i의 1은 그냥 i의 1 써주면 되겠죠. i의 1 더하기 3i의 3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3배 곱해 주겠어요. 3i의 1 플러스 i의 2는 7. 마찬가지로 여기도 i의 3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입하겠습니다. 2i의 2 더하기 3 묶어서 i의 3가 이거니까 i의 1 플러스 i의 2 i의 3 이렇게 대입했죠. 이것은 8 해서 요거 풀면 되죠. 요거 해주면은 3i의 1 4i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4i의 1 플러스 요거 해주면은 3i의 2는 7.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가로 풀면 3i의 1 플러스 요거 해주면은 3i의 2, 5i의 2가 되겠죠. 는 8 해서 이것도 요거를 먼저 구하고 싶으면은 i의 2를 먼저 곱하시면 양변에 5 곱해서 풀어도 되고, 양변에 여기는 5 곱하고 밑에는 3 곱해서 풀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저도 사실 이거 다시 풀기는 귀찮은데 이거 한 번 더 풀어야 되나요? 안 해도 되겠죠? 네. 풀어.
여기다가 이번에는 i의 원을 먼저 곱할까요? i의 원을 먼저 구해보죠. 그러면 양변에서 뭐 곱해주면 돼? 위에 식에다가는 5 곱해주고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3 곱해주면 i의 2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곱해보겠습니다. 여기 해주면 20 i의 원 플러스 3, 5, 15 i의 2는 5, 7에 35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이제 3 곱하면 되니까 3, 3은 9i의 원 플러스 3, 5, 15 i의 2는 3, 8에 24 해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 빼주면 11 i의 원은 얘는 없어지고 이거 빼주면은 11 그래서 i의 원은 1 나와지죠. 1 나왔으니까 여기다 어떤 식에다 대입하는 게 가장 쉬운가 보면은 뭐 요거 여기다 대입할까요?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죠. i의 원이 지금 1 나왔어요. 여기다 1 대입해주면 4 나와지고 4 플러스 3i의 2는 7 그러므로 이거 이항시키면 3 되죠. 그래서 i의 2는 몇이 돼요? 1 그래서 아까 때 구했었던 j의 1, j의 2랑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i의 1, i의 2 마찬가지로 i의 3는 i의 1, i의 2가 1, 1 나왔으니까 여기다 1, 1 대입해주면 i의 3는 몇이 됩니까? 네, 그렇죠. i의 3는 2가 되겠다. 2암페어가 그래서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암페어가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이 과정 이렇게 또 해놨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 캡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해놨으니까 실업계 나오는 학생들만 위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모르는 부분이 실업계 학생들이 좀 많이 입학도 하고 하니까 또 이런 배려를 또 해야지만이 포기를 안 하고 공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판서해 놓은 것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글씨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뭐 대입하면 해가지고는 이렇게 씩 나왔던 거고 이렇게 해서 풀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 그리고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 해가지고 키르이호프의 KCL, KVL, 키르이호프의 볼티지로, 커런트로 해서 KVL, KCL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키르이호프 법칙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회로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회로에 더 배우겠지만 태분한, 뭐 노턴 등등, 밀만 등등의 뭐 등가 법칙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법칙을 배워서 방정식을 세우면은 이 방정식 대입법, 가감법 등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 2강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첫 주차는 교과목 소개랑 제 소개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의사항 이런 거 안내만 하고 간단히 끝냈는데요. 지금은 비대면이고 하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진도를 조금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그러나 실업기 나온 학생은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집에서 좀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해서 방정식 이렇게 잘 세워서 방정식이 세워져 있으면은 그 방정식은 풀 줄은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2주차 1강 해서 이제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y 델타 변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인문계 나와도 좀 많이 연습을 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거기서도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어려운 건데
그 내용 좀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인문계 나온 학생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주차 1강에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으니까 꼭 나 아는 내용이야 하고서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대충 듣지 마십시오. 출석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출석 4번 이상을 결석을 할 경우에는 그냥 F입니다. 시험을 안 봐도 F입니다. 명심하시고 출석 체크 제대로 하시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코로나 각별히 조심하시고 되도록이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